만약 당신이 결혼을 약속한 사람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 당신 자신도 몰랐던 과거의 진실을 여는 열쇠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한 장의 낡은 사진처럼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첫사랑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행복을 찾으려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진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숨겨온 거짓말이었고, 그 거짓말의 끝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막힌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배신, 용서와 기적에 대한 파란만장한 기록입니다. 주인공 서유는 춘천의 작은 동네에서 미용실을 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조용하고 성실하게 자란 여자입니다. 그녀의 곁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운명처럼 함께했던 첫사랑 준호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가난하고 내성적인 서윤을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지켜주는 유일한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파일럿의 꿈을 안고 서울로 떠난 준호는 결혼을 얼마 앞두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서윤의 시간은 그날 이후로 멈춰버렸습니다. 1년이 넘는 깊은 슬픔 속에서 허우적대던 그녀 앞에 호텔 지배인인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민준의 따뜻하고 한결같은 사랑은 얼어붙었던 서윤의 마음을 천천히 녹였고, 그녀는 다시 한번 행복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고 서윤의 할머니가 남긴 낡은 시골집을 수리해 신혼집으로 꾸미기로 합니다. 비에 젖은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윤은 낡은 시골집 대문 앞에 서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민준의 차였다. 분명 회사 일로 늦는다고 했는데. 일주일 전 신혼집을 꾸미자며 할머니 집 열쇠를 건넨 후부터 민준은 이상했다. 자꾸만 혼자 이곳에 왔고 밤늦게 피곤해 저로 돌아왔다. 그의 셔츠에선 낯선 약 냄새가 났다. 서윤의 심장이 불안감으로 쿵쾅거렸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상상이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다. 어쩌면 이 낡고 후미진 집은 그가 다른 여자를 만나기 위한 완벽한 장소일지도 모른다. 질투와 의심이 독처럼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끼며 서윤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녹슨 대문 고리를 잡았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서윤은 마당을 가로질러 불이 켜진 안방으로 향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창호지 너머로 두 개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민준, 그리고 다른 한 사람.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민준 씨,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린 민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의 눈빛은 네가 왜 여기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역시나 그녀의 끔찍한 예감이 맞았던 것이다. 지금 이게 뭐예요? 여기서 누구랑 뭘 하고 있었던 거냐고요? 서윤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서윤은 민준을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배신감에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는 그가 숨겨둔 여자의 얼굴을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다. 그런데 아랫목 이불 위에는 여자가 아니었다. 낯선 악취와 함께 붕대를 감은 늙고 병든 남자가 누워 있었다. 남자는 고통스러운 듯 희미한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지독한 가난과 병에 시달린 흔적이 역력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예상했던 배신의 현장이 아니었다. 그 대신 이해할 수 없는 비참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분노는 순식간에 혼란으로 바뀌었다. 이분은 누구예요?
민주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달싹였다. 그는 차마 서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서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설명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다. 네, 아버지야. 그 한마디에 방 안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다. 아버지? 민준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서윤은 멍하니 누워있는 남자와 민준을 번갈아 쳐다봤다. 그의 고백은 어떤 변명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사랑하는 남자의 가장 깊은 곳에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거대한 비밀과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시간을 거슬러 1년 전, 준호의 장례식 날. 서윤은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준호를 보며 끝없이 울었다. 세상의 모든 색이 사라지고 잿빛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초등학교 4학년, 전학 온 준호가 울고 있던 자기 옆자리에 앉아준 그날부터 준호는 서윤의 세상 그 자체였다. 가난하다고 놀리는 아이들에게서 지켜주었고, 낡은 가방을 들어주었고, 서툴게 뜬 목도리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다고 말해주었다. 그런 그가 사라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서윤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 후로 오랫동안 그림자처럼 살았다. 웃음을 잃었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서윤은 넋을 잃고 걷다가 한 남자와 세게 부딪혔다. 남자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와 커피가 바닥으로 쏟아졌다. 어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서윤이 허둥지둥 서류를 줍기 시작했다. 남자는 괜찮다는 말과 함께 젖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 남자가 민준이었다. 그의 눈은 유난히 깊고 따뜻했다. 서윤은 그 눈빛을 보자 왠지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도 그의 다정한 눈빛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 뒤 서윤이 일하는 작은 아틀리에 앞으로 민준이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소박하지만 예쁜 프리지아 꽃다발이 들려있었다. 저 기억하세요? 며칠 전에 비 오는 날 부딪혔던 사람입니다. 서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여길? 민준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춘천이 그렇게 넓진 않잖아요. 그날 너무 걱정돼서 수소문해서 찾아왔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그의 꾸밈없는 진심이 서윤의 다친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끈질기게 다가왔다. 부담스럽지 않게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맴돌며 작은 위로를 건넸다. 그는 서윤의 슬픔을 캐묻지 않았고 그저 그녀가 다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두 사람은 춘천의 한적한 카페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신기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민주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과 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놀랍게도 그와 서윤은 취향이 너무나도 비슷했다. 잊고 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서윤의 마음속에서 조심스럽게 피어났다. 서윤 씨 웃는 모습이 참 예쁘네요. 앞으로는 자주 웃었으면 좋겠어요. 민준의 말에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그는 죽은 준호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준호가 뜨거운 여름 햇살 같았다면 민준은 추운 겨울을 녹이는 따스한 벽난로 같았다. 그의 온기는 서윤의 얼어붙은 마음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다. 민준은 서윤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그는 서윤이 준호 이야기를 할 때면 묵묵히 들어주며 함께 슬퍼해 주었다. 그 사람 목까지
서윤 씨가 더 행복해져야 해요. 그게 하늘에 있는 그분도 바라는 일일 거예요. 그의 위로는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민준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윤의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번졌다. 엄마는 딸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민준이라는 총각, 참 괜찮은 사람이더구나. 우리 딸, 이제 그만 아파하고 행복해져도 돼. 엄마의 따뜻한 응원에 서윤은 용기를 냈다. 그녀는 비로소 준호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슴에 묻고 민준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 떠올랐다. 시끌벅적한 강당,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친구들 사이에서 서윤은 혼자만 촌스러워 보였다. 엄마가 미용실에서 쓰는 가위로 직접 원단을 잘라 만들어준 소박한 원피스 때문이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쟤는 저런 옷 입고 졸업식 올 용기가 있나 봐. 준호가 뭐가 아쉬워서 쟤를 만나지?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때 준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 서윤아. 내 눈에는 그래. 준호의 그 한마디는 어떤 명품 드레스보다 서윤을 빛나게 했다. 그는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다. 세상의 모든 편견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는 단단한 방패. 하지만 꿈을 향한 열정은 두 사람 사이에 조금씩 거리를 만들었다. 파일럿이 되기 위해 서울의 항공대학교로 진학한 준호. 춘천의 전문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던 서윤. 처음에는 매일같이 하던 영상통화가 점점 줄어들었다. 화려한 서울의 밤문화, 새로운 친구들. 준호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 변화가 두려웠다. 그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없는 순간들이 늘어났고 전화기 너머로 느껴지는 거리감은 물리적인 거리보다 더 멀게 느껴졌다. 우리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서윤의 불안한 한마디에 준호는 버럭 화를 냈다. 너는 왜 맨날 그렇게 부정적이야? 서로의 마음에 작은 생채기들이 늘어갔다. 결혼을 약속하고 모든 것이 다시 좋아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결혼식을 불과 한 달 앞둔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준호가 강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고 자신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다. 서윤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하얀 웨딩드레스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그 드레스가 불행을 가져온 것만 같았다. 준호가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그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 그렇게 서윤의 시간은 24살의 봄에 멈춰버렸다. 민준을 만나기 전까지 그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다시 현재 서윤은 누워있는 늙고 병든 남자 성호와 민준을 번갈아 보았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민준이 겪었을 혼란과 고통이 느껴졌다. 얼마나 말하기 힘들었을까.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보다 그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지 못한 미안함이 더 크게 밀려왔다. 서윤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깨끗한 물수건을 가져와 성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민준은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서윤아. 그녀는 민준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일단 깨끗하게 닦아드려야죠. 환자는 몸이 편해야 빨리 나으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없었다. 민준은 서윤의 모습에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된 그녀가 화를 내고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윤은 달랐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보다 더 어른스럽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한테 말하지. 바보같이. 서윤의 위로에
민주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아이처럼 서럽게 울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교도소에 갔고 자신은 죽은 줄로만 알았다고. 그런데 얼마 전 유령처럼 나타나 그를 찾았다고.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아무도 모르는 이곳으로 모시고 와 돌보고 있었다고. 그의 어깨는 죄책감과 슬픔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성호를 간호했다. 서윤은 죽을 끓여 식힌 후 조심스럽게 그의 입에 넣어주었고 민주는 땀으로 젖은 옷을 갈아입혔다. 어색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화려한 데이트나 달콤한 고백으로 쌓아 올린 관계가 아니었다. 함께 누군가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이 순간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임을 직감했다. 사랑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의 가장 깊은 상처와 슬픔까지도 기꺼이 함께 짊어지는 것임을 깨달았다. 서툰 손길이었지만 그들의 간회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 결혼식은 조금 미루고 아버님부터 돌봐드리는 게 어때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 때문에 네 행복을 미룰 순 없어. 서윤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건 미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복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제 민준 씨 아버지는 제 아버지이기도 하니까요. 그 순간 의식이 없던 성호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서윤과 민준을 흐릿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거친 입술 사이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새어나왔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은 분명 고마움의 표시였다. 두 사람은 그날 짐을 싸서 할머니의 낡은 시골집으로 들어왔다. 몇 주가 흘렀다. 서윤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에 성호는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다. 혼자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말도 제법 또렷해졌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낡은 밥상에 둘러 앉았다. 성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무겁게 입을 열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 것 같구나.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다. 그의 얼굴에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다. 한때는 나도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다. 시장 한 구석에서 핫도그를 팔아 강남의 레스토랑을 몇 개나 거느리는 사업가가 됐지.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돈은 벌었지만 늘 외로웠다. 그러다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유나를 만났지. 갓 20살이었던 그녀는 천사 같았어. 난 첫눈에 사랑에 빠졌고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다. 성호의 목소리가 잠겼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어. 그녀는 내 돈을 사랑했을 뿐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 사치와 허영에 빠져 살았고 나는 점점 지쳐갔지. 무엇보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내 마음을 철저히 짓밟았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그가 겪었을 배신감과 절망의 깊이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설상가상으로 병원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았어. 그때 아내는 위로는커녕 이제 아이 타령은 안 하겠다며 안심하더군. 나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입양을 결심했다. 아내는 미쳤냐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나는 내 뜻을 꺾지 않았지. 성호는 민준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보육원에서 널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한다, 아들아. 네가 나에게 달려와 아저씨, 저 데려가세요. 착한 아들이 될게요 라고 말했지. 그 순간
나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어. 넌 나에게 빛이었고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아내는 너를 구박했고 밖으로만 나돌았어. 심지어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업자와 바람이 났지. 결국 두 사람은 공모해서 내 회사를 전부 빼앗아갔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성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나는 이성을 잃고 그놈을 찾아갔다. 내 회사를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날 비웃으며 모욕했어. 순간 눈이 뒤집혔고 정신을 차렸을 땐 그놈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그렇게 나는 살인자가 되어 교도소에 갔고 너는 다시 보육원으로 보내졌다. 그게 내 인생 최악의 죄책감이다, 아들아. 널 2번이나 버린 아비가 되었으니. 성호의 고백이 끝나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윤은 조용히 울고 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기구할 수 있을까? 민주는 말없이 일어나 아버지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원망보다 연민이 앞섰다. 그때 서윤이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끼며 입을 막았다. 서윤아, 왜 그래? 어디 아파?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윤은 민준과 성호를 번갈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나 임신한 것 같아. 그 말에 방 안의 무거운 공기가 순식간에 희망으로 바뀌었다.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후 서윤은 어머니 은숙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함께 집으로 왔다. 아버지를 소개해드리고 임신 소식도 전하고 싶었다. 은숙은 딸을 위해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들고 왔다. 사돈 어른은 어디 계시니? 은숙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물었다. 바로 그때 방에서 성호가 나왔다. 제가 서윤이 예비 시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 성호는 은숙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은숙 역시 성호를 보고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의 손에서 들고 있던 접시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성호 씨. 은숙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서윤과 민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엄마, 아세요? 서윤의 물음에 은숙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성호를 가리키며 말했다. 알고 말고 이 사람이 내 친아버지야, 서윤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다. 서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친아버지, 돌아가셨다던 내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이 사람이라고? 민준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그럼 나와 서윤은 남매? 머릿속이 뒤엉키며 끔찍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잔인한 현실이었다. 성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은숙은 울면서 묻어두었던 과거를 꺼내놓았다. 젊은 시절 성호와 뜨겁게 사랑했지만 오해와 그의 바람기 때문에 헤어졌다고. 그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고 자존심 때문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혼자 춘천으로 내려와 서윤을 낳아 길렀다고. 성호는 땅을 치며 후회했다. 말해줬어야지. 그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엉망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내 딸이 있는 줄도 모르고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때 민준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입양됐어요. 그제야 네 사람은 지독한 운명의 실타래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기묘한 가족관계가 형성되었다. 서윤과 민주는 더 이상 예비 부부가 아닌 예비 의붓남매이자 예비 부부였다.
성호와 은숙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어색하게 재회했다. 처음에는 서로를 원망하고 어색해했지만 서윤과 뱃속의 아이라는 연결고리는 그들을 천천히 다시 묶어주었다. 성호는 잃어버렸던 딸을 찾았다는 기쁨에 지난날의 과오를 씻기 위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다. 그는 더 이상 어둡고 병든 노인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싶은 든든한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남들이 보기엔 이상할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었다. 결혼식은 낡은 시골집 마당에서 작고 소박하게 열렸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서윤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고 민주는 듬직한 모습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수십 년 만에 재회한 두 부모님의 순서였다. 사회자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성호는 쑥스럽게 은숙에게 다가가 춤을 청했다. 어색하게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눈에는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한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들이 춤을 추는 동안 젊은 시절 그들이 함께 들었던 낡은 팝송이 흘러나왔다. 음악이 흐르자 성호와 은숙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어색했던 스텝은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과거의 상처를 조용히 떠나보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민준이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이제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지. 민준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구한 운명은 그들을 흔들었지만 결국 더 단단한 가족으로 만들어주었다. 마당에 쏟아지는 햇살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결혼식 몇 달 후 만삭이 된 서윤은 준호의 기일을 맞아 납골당을 찾았다.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사진 속 준호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나 이제 괜찮아, 준호야. 좋은 사람 만났고 곧 아기도 태어나. 하늘에서 지켜봐줘.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서윤의 부른 배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아가. 우리 준호도 그걸 바랄 거야.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서윤의 손을 잡고 부탁했다. 혹시 아들이라면 우리 준호 이름으로 지어주면 안 될까? 그럼 우리 아들이 다시 태어난 것 같을 텐데.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볼록한 배를 쓰다듬었다. 슬픔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고 상처는 사랑으로 치유되었다. 저녁이 되자 민준과 아버지 성호가 서툰 솜씨로 텃밭을 가꾸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어머니 은숙이 끓이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완벽한 평화였다. 서윤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녀는 곧 태어날 아기에게 속삭였다. 안녕, 준호야. 이리 와서 아빠랑 할아버지랑 저녁 먹자. 그녀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결국 서윤은 약혼자가 숨겨왔던 가장 큰 비밀 속에서 자기 자신도 몰랐던 과거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배신감으로 시작된 의심은 한 남자의 기구한 인생에 대한 연민으로, 그리고 마침내 흩어졌던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시련을 통해 서윤과 민준,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빛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가장 깊고 어두운 상처까지도 끌어안는 것임을 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들처럼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쳐올 수 있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희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당신이 서윤이었다면 이 모든 비밀을 알게 된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